올 들어 이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난 주말 전국을 뒤덮었는데요. 외출을 자제하라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살 수 없는 게 또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이 근본적인 대처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색당 남준희 정책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들어 이 최악이라고 하는데 이 미세먼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말 미세먼지 농도 우리 건강에 어느 정도 해가 될까요? 네, 농도 굉장히 심한데요. 네. 가장 심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심혈관계 질환으로는 급성 심장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암으로는 폐암, 방광염이 있고요. 네. 각종 호흡기 질환,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 조기 출산, 각막염, 피부 질환 등등.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를 한두 번 흡입한다고 바로 이런 해를 입는 건 아니지만요.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는 거의 우리나라의 겨울과 봄에 꼭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제 우리 건강과 생명에 심하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세먼지를 한두 번 접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미세먼지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도 정말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네, 위원님, 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미세먼지는 우리의 삶의 방식, 즉 현대 문명의 원인입니다. 네.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고 대량 폐기하는 거요. 이제 요새 중국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오는 거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아직 정확히 규명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으로 보면 제조업체와 같은 사업장, 혹은 발전소, 자동차 건설기 같은 이동 오염원, 불법 소강 등등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우리가 다 써야 됩니다. 네. 중국 관련돼서는 양국 간 이제 공동 연구가 현재 시작되었고요. 네. 중국 정부도 미세먼지 줄이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 함께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요구한다고 네. 상황이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따지고 보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중국산 제품을 싸게 이용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활 패턴, 생활의 어떤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또 맺어지는 게 이 미세먼지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하나는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공장이나 이런 산업이 발전되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 이 부분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지적하신 네네. 것처럼 또 하나는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지금 만들어내는 미세먼지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를 다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는 좀 외교 문제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하고는 이미 양국 간의 연구자 차원이든 외교 차원이든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언론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사실 중국발이라는 말 자체는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 오는 걸로 추정되는 이 정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기 모형으로 추정할 뿐이거든요. 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변서풍이 불면 러시아나 인도나 몽골이나 북한 등에서도 우리나라에 올 수 있겠고요. 미세먼지가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발생한 미세먼지가 일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1월 중에 중국의 북쪽에서 발생하는 칼륨이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다량 발견되어서 우리가 중국발이라는 근거를 찾기도 했는데요. 네. 나라 안이나 밖이나 그러니까 국내외 원인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네. 아주 다양한 미세먼지 발생원을 중국 탓으로만 돌리는 거는 그다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책임을 중국에게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이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네. 중국과의 관계는 또 외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함께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 미세먼지들 당장에 크게 이야기되는 게 지금 자동차 이 매연, 배기가스가 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미세먼지 어떻게 우리들 스스로가 좀 줄여나가는 그런 역할들, 활동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시민 차원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IMF 그때 뭐 막 마린 같은 아나바다 같은 거 네. 예, 아끼고 네.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고 네. 혹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뭐 대중교통수단을 쓰거나 혹은 일회용을 덜 쓰거나 이런 모든 노력들 다 함께하죠. 전기를 덜 쓰거나 이것도 네. 전부 다 우리 미세먼지 줄이는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 불법 소각 같은 것들은 네. 우리 시민들이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다 미세먼지 관련된 발생 원인입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미세먼지 저감 그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정부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뭐 가장 중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훌륭하고요. 네. 예를 들면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인다거나 노후 화력 발전소를 조기에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혹은 노후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미세먼지에 관련되어서 지자체와 같이 대응을 해서 그 미세먼지 마스크를 갖다가 무상으로 나눠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네. 우리가 도로를 짓는다고 하는 그 토목공사의 예산을 비교하면 이제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예산은 여전히 더 적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더 늘리고 인력을 더 투입하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요, 위원님, 저희가 좀 그 관심을 갖는 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외국이나 그렇죠. 다른 네. 지역을 봤을 때 대중교통 시스템들을 굉장히 발전을 시켜서 개인 자동차,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상당히 줄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정한 공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자동차들이 좀 많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제도와 시스템들을 강화시켜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대수를 좀 줄여가는 그런 작업은 어떨까요? 굉장히 어르신 말씀이죠. 예를 들면 파리시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올림픽 할 때까지 그 이후에는 경제자동차의 파리 시내 그 진입을 금지시키거든요. 네.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관대하죠. 네. 그래서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을 만들어서 네. 그 사대문 안에서는 앞으로 배출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자동차의 진입을 앞으로 제한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부재 같은 것은 시민 참여이 아니고 네. 강제형으로 앞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농도시에는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지금 대중교통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자동차 이용을 좀 줄이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편리함을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어떤 시스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고 그 많은 곳들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도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미세먼지는 아주 다양한 발생원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발생원만 대응해서는 우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특히 대도시는 이동오염원이라고 하는 교통에서 발생되는 게 무척 많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자가용을 쓰지 않고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내야 되죠. 네.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그 1인 자가용은 현재로는 뭐 다들 그렇게 쓰고 있는데 네. 우리가 100kg도 안 되는 우리 체중을 가진 사람들이 1톤, 1.5톤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다니는 게 네. 합리적인 건가? 네. 다 같이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km도 안 되는 사람들이 쓰는 그 어떤 열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1톤이 넘는 차를 끌어들이면서 하면서 저희들이 과하게 지금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결국은 다 미세먼지로 전환돼서 우리 사회 건강에 치명타를 준다면 정말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이제는 좀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이 녹색당 차원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어떤 정책들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총선 때 그 미세먼지와 싸우는 녹색당이라는 플랜카드 내걸었다가 당 안팎으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바쁜 것도 시급한 것도 사안이 많은데 이렇게 한가하냐.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저희들이 내걸었던 그 이야기들이 네. 틀린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미세먼지 측정소가 너무 적다라든지 혹은 미세먼지의 우리 그 정부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이런 건 이미 다 저희들이 네. 주장했던 것이 이제 반영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미세먼지는 정말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녹색당 남준희 정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